안녕하십니까, 임재원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살아남는 법이라는 주제로 임재원의 논천회에서는 오늘 정치평론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2018년 4월 6일 마침내 박근혜 대통령의 그 1심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죠? 24년에 선고 24년에 이 180억 이 됐잖아요, 그죠? 참 불행한 역사입니다. 불행한 역사인데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그 흔히 여기서 뭐 애국색이라는 그분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엮어도 너무 엮어버린 그런 어마어마한 올감에 의해서 지금의 사태가 지금의 현재의 이런 탄핵과 사법심판이라고 그러는 것이 이런 사태가 돌아가게 됐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좀 냉정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런가 하면, 왜 냉정하게 봐야 되느냐 하면은, 진실을 정화,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거기에서 작용하고 있는 논조, 이치, 사물의 사리가 무엇인지를 판단을 해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사태를 헤쳐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파도가 치는 그 넓은 대양을 배가 헤쳐나가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나침반과 지도가 필요하잖아요. 그 항로, 길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바다를 헤쳐나가는데 길도 모르면서 그냥 무작정 우리 배가 말이죠, 그 동력이 좋고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무조건 뭐 방향을 잡아서 밀어붙이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한다면, 그 배는 결국은 영원히 육지에 도달할 수 없을 수도 있겠죠, 그죠? 마젤란처럼 뭐 이렇게 한 방향으로 계속 쭉 가니까 그 원위치로 돌아오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디다마는 이것은 결코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이치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사건은 정치적인 사건 맞습니다. 정치적인 사건. 그죠? 정치적인 사건입니다. 정치적인 사건인데, 기본적으로 민심 그죠? 국민의 지지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사건의 요지는 국민의 지지도가 뭐냐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국민의 지지도라고 그러는 것이 요지가 되는데, 그 지지도를 잃게 한 것은,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이 있죠. 그죠? 그 정치를 하는 사람은 무조건 이유를 불문하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국민의 지지를 잃지 않아야 됩니다. 국민의 지지를 잃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그 국정 운영이라든지 그 모든 것이 국민의 뜻과 그것에 부합하게끔 운영해야 되겠죠. 그죠? 그 운영하려고 그러면 이 정치의 요지가 뭡니까?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고 그러면 투명성을 통해서 권력 행사의 공개적인 공개성, 투명성, 그리고 언젠가 국민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그러면 뭡니까? 대통령에 대한 그 정보를 차단하는, 그죠? 이 대통령에 대한 정보를 차단하는 방향의 정치가 아니라 완전하게 투명한, 정치인은 투명한 행보를 반드시 지향해야 됩니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투명성의 원칙이 지켜져야만이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과거와 같이 마키아벨리즘 뭐 그런 식의 이거 권모술수주의, 또 과거의 황제나 제왕들이 하는 그런 어떤 폭력에 의한 국민을 공포와 이 힘에 의해서 이렇게 다스릴 때에는 이 권력자를 신비주의적인 어떤 그런 존재로 밀어 올리죠. 밀어 올려 가지고 굉장히 범인으로서는 접근하기 힘든 그런 힘을 가졌다라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런 뭐 이 하늘의 힘이라든지 어떤 그 신적인 힘, 그런 식의 국민의 힘을 능가하는 어떤 그런 힘이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왜곡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그 이 투명성이 아니죠. 모두 신비주의에 모든 정보를 차단하고 그 사람을 가공하고 왜곡하죠. 그리고 신격화하죠. 이 독재국가의 수법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향하는 바는 민주주의, 다시 말해서 헌법에 의한 통치, 법에 의한 통치,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민에게 완전히 공개된 투명한 정치를 지향하는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 지금 4년간의 통치 기간을 보면은 쉽게 얘기해서 간단한 한마디의 요지를 얘기하자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밝힌다는 것은 대통령의 경호상 또 국가의 안보상 굉장히 그것은 불가하다라는 얘기, 그죠? 대통령의 일정을 밝히지 말아야 한다라는 얘기죠. 이것의 요지는 뭐냐면은 대통령 일정에 관해서 물론 신변의 안보상 대통령의 위치를 밝히지 말아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지나온 과거의 어떤 특정 사건이 있을 때의 그 대통령의 그 행적 그 자체는 투명하게 밝히는 게 맞죠. 그죠? 이게 투명주의 아닙니까? 권력의 투명주의. 그죠? 왜 이럴까요? 괜히 뭐 할 일 없어서 살 일 없어서 그렇게 투명성을 강조하겠습니까? 뭐냐면은 투명성이 강조되어야 국민과의 신뢰가 형성이 되고, 신뢰가 형성되어야 정치적인 지도자, 다시 말해서 국민이 대통령이 휘두를 수 있는 정치적인 권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4년간의 그 통치 행위 기간을 보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결여되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을 가지고 무슨 사건으로 촉발이 됐냐 하면 바로 최순실 사건으로 촉발이 됐습니다. 신비주의, 다시 말해서 비밀주의. 이 비밀주의가 박 대통령에 대한 많은 의혹이 세간에 떠들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것을 장막을 쳤죠. 주거의 장막이든 아이론의 장막이든 간에 이 박근혜 주변을 완전히 장막을 쳐버렸어요. 이것이 JTBC를 통해서 그 뭡니까 WPC 그 뭡니까 컴퓨터 노트북은 아니었죠. 태블릿 PC 그 사건의 보도를 통해서 이것이 청와대 주변에 가리워졌던 이 주거의 장막, 다시 말해서 이 철의 장막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태블릿 PC 이 사건이 가짜이고 누구가 조작해서 그것이 굉장한 무슨 업무였다. 이 문제를 논할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죠. 문제는 그 이전에 청와대 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던 이 철의 장막이 이 사건의 핵심 요지입니다. 요지라는 얘기죠. 왜 이렇게 했느냐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지만 이 철의 장막, 이 아이론, 이 커튼을 쳐가지고 청와대 참모 자체도 말이죠. 김기춘 비서실장 이 사람도 이 장막 속에 안쪽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 헷갈리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런 장막을 치고 박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런 정치 통치 행위를 한다면은 당연히 그것을 무너뜨려야 되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거 못 무너뜨렸어요. 못 무너뜨렸다는 얘기죠. 정윤회 사건이 일어나고 무슨 그 사건이 터질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뭐 우병우라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뭐 최순실을 모른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럼 몰랐겠죠. 얼굴은 쳐다봤겠지만은 이 마음의 알려고 하는 그 의지의 장벽을 쳐버렸기 때문에 얼굴을 뭐랍니까? 그 정보는 알지만은 장막을 쳤죠. 그래서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우병우라는 사람도. 그러면 모른다라고 될 수 있겠죠. 사실은 이게 뭐냐면 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주변에 처져 있던 이 철의 다시 말해서 이 커튼이 문제였죠.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 국민과의 정치적인 신뢰를 잃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대통령 중심제 아닙니까? 그죠? 대통령 중심제라는 건 뭡니까? 이 국회가 법을 만드는 것이죠. 그죠? 법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 행정부라는 건 뭐냐면 법을 만드는 곳이 아니고 국회가 만들어 놓은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회가 만들어 놓은 이 테두리 안에서 권력을 행사하라는 나라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김세윤 판사입니까? 중앙지법 뭐 22부 뭐 이렇게 됩니다. 그 양반이 지금 1심에서 판결을 이 24년 180억 판결을 내렸는데 내린 이 사법부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법이 국회에서 만들어진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통령이 국가 권력, 다시 말해서 행정부 이 막강한 권력, 이 권한을 테두리 안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집행하는가 안 하는가를 판단하고 유죄 여부를 감시하는 결단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구조입니다. 바뀔 수 없는 구조라는 얘기죠. 이것이 바뀔 수가 없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문제는 아까 왜 그 정치적인 문제냐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냐라는 얘기는 바로 이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이 대통령 탄핵 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은 말이죠. 이 대통령 탄핵이라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 판결이라는 건 사실상 정치 판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데서는 이 뭡니까? 탄핵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면은 하원에서 탄핵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상원에서 탄핵을 결정한단 말이죠. 하원, 상원이 통과되면 이것은 사법부 법률기관의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와 같은 그런 법률기관의 그 심사를 안 받는다 할지라도 무조건 대통령은 탄핵돼 버립니다. 이건 뭐냐면 탄핵 사건이라고 그러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치 사건이에요. 정치 사건이라는 얘기죠. 오늘과 같은 지금과 같은 이 김세윤 판사의 부장 판사의 이 판결의 이런 선고를 내리게 된 것도 기본적으로 이 탄핵이라고 그러는 헌법 이 과정을 통과해 버렸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이 얘기라는 얘기죠. 물론 대통령 재임 이후에라도 뭐 어떤 뭐 범죄 사실 뭐 등등이 있으면은 당연히 사법부의 그것이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취약점이 무언가 하면은 탄핵을 받았다라는 얘기죠. 탄핵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탄핵을 받았다라는 얘기.
따라서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24년 뭐 180억 이것을 선고를 받았는데, 이 선고 받은 이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친박 그런 사람들이 애국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뭐 어떤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이 헌법, 이 사법부의 판결대에 서게 된 이상은 이 사법부의 논리를 깰 수 없으면 절대로 이 범위를 이것을 못 면해요. 면할 수 없다는 얘기죠. 사법부의 논리에 의해서. 왜냐하면은 대통령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그 권력을 행사하라고 이미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의 논리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를 사법부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검토해 보니까 24년에서 뭐 180억 이렇게 나왔더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 결과가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가장 심각한 이야기, 무슨 얘기냐면은 이 탄핵 사건, 이 탄핵을 받아버렸잖아요. 탄핵 결정을 받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 이 탄핵을 받지 말아요. 이 탄핵 과정을 안 거쳤어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 현명했다면, 그리고 그들의 참모들이 진짜 현명한 사람들이었다면은 탄핵 이 선고가 있기 이전에 대통령이 물러났어야 돼요. 물러났어야 했다는 얘기죠. 그 물러나고 난 이후에 지금과 같은 이런 뭐 어떤 이런 뇌물 혐의라든지 그것을 받는다 할지라도 지금과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지 않는가라는 얘기죠. 지금 아까 그렇습니다. 그 선고하는 그 내용, 그 사유 이유를 쭉 이렇게 설명하는 걸 쭉 뭐 처음부터 쓰는 건 아니지만 쭉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 많아요. 난감한 부분이 많다는 거. 그 사법적인 그 논리, 그것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가? 이거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 많다라는 얘기죠.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헌법 구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된 게 왜 됐죠? 현풍의 한 의원에서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과정까지 올라갔죠. 이거 무엇에 의해서 올라간 겁니까? 우리나라의 헌법과 이 법률, 이것의 혜택을 받고 올라갔잖아요. 그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신비주의적인 이 장막을 치고 국민과의 이 투명성을 외면하고 국민과의 이 사이에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그 JTBC의 태블릿 PC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이 흘러서 무너지는 이 뚝을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죠? 이미 이 정치 태블릿 PC 사건에도 이 정치의 투명성을 잃고 신뢰성을 잃고 태블릿 PC 사건으로 연결되는 이 과정은 분명히 정치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그 탄핵이라고 그러는 그 자체가 성사될 수 있었던 것은 법률적인 요지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지지도의 문제거든요. 예? 탄핵이라는 기본적으로 정치 재판입니다. 지지도의 문제인데, 그 부분에서 그것을 반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탄핵 판결 전에
물러나야 되죠. 물러나서 이 정치적인 이 흐름 이것을 되돌릴 줄 알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그것을 안 했어요. 그것을 아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절대적인 패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 지금 24년 180억 이렇게 나왔는데 그 김세윤 판사가 내린 그 판결은 물론 다른 판결로 또 내릴 수도 있겠죠. 그죠? 내릴 수도 있고 또 2심, 3심 올라가면 다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올라간다고 해서 24년이 뭐 5년으로 되고 3년으로 될까요? 본인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역학 얘기를 하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끝나고 한 그 생일이 바뀐 거, 그 뭐 어느 뭐 허경영 씨가 얘기한 그 생일로 얘기할 때에 뭐 3년 돼서 한 7년 후면은 석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제 인터넷 SNS상에 떠들어오는 그 얘기를 따지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끝나고 나 조금 있으면 석방될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진짜 생일을 갖다 봐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3년 더 가더라. 그래서 한 7년 정도 안 되겠나? 이런 얘기까지 제가 했습니다만은 그 얘기를 하니까 어떻든 말하고 그렇다마는 여러 가지로 말이 많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1심, 2심 간다 하더라도 1심, 2심 간다 하더라도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얘기죠.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얘기. 지금 사법부가 정치적인 이 현재 지금 김세윤 판사가 이 사법부가 말이죠. 이 김세윤이라는 이 판사가 정치 재판을 하고 있다. 그죠? 박근혜를 정치 재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면적으로 부정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믿어요.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상황의 이치를 전혀 모르는 그런 얘기라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박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간 것은 우리나라 헌법에 의해서 올라갔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혜택을 받아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헌법과 법률에서 올라가서 지금 그 헌법과 그렇게 혜택을 쓰던 그 헌법에 의해서 지금 각하되고 지금 사법 이 선고를 이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이것을 부정할 이 헌법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박 대통령은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어느 때는 혜택 받을 때는 헌법을 긍정했다가 자기가 불리하니까 그러면 이 헌법을 부정하는 겁니까? 이것이 국민적인 보편적인 생각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이 얘기는 간단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최소한의 어떤 이 뭡니까? 이것을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는가? 그 얘기는 요지는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헌법의 그 혜택에 의해서 자기가 살아왔고 그리고 성공했다면은, 그리고 지금 지배하고 있는 자기를 압박하고 있는 이 헌법의 이 흐름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요지는 간단하죠. 그럼 20, 30까지 2심, 이 대법원 판결까지 갈 이유가 있을까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 간다고 해서 뭐가 바뀌어질 게 있을까요? 올라가가지고 20이 올라가서 대법원 판결 가서 판결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죠? 이 박근혜 대통령의 입지는 더욱더 좁아지게 된다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자,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대법원 가도요, 징역 10년, 그죠? 10년 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되게 낮춰가지고, 아니라도 30년도 갈 수 있겠죠.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얘기 요지는 간단합니다. 지금 박 대통령 70 가까이 되잖아요. 60 몇입니까? 51년 2년생이니까 얼마예요? 2018년 68입니까? 68입니까? 9입니까? 어쨌든 그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럼 뭐 10년, 20년 가봤자, 그죠? 10년, 20년 가봤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얘기 요지는 간단해요. 지금 웃기는 이 재판의 구조가 검사가 이 뭡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 탄핵 사건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의 이건 논조가 이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자가 있었고 여기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 농간에 의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정이 엉망이 되었고 이 두 사람의 저거에 의해서 많은 서울에 있는 그 잘난 그죠? 그 똑똑한 사람 다 있잖아요. 삼성 뭐 대한민국에서 능력 있고 똑똑하고 대한민국이 잘났다고 그러는 사람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협하고 협박해가지고 돈을 뜯어내가지고 180억 지금 추징받았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24년 형을 받았다. 이 얘기죠. 지금 이렇게 이 얘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 정치적인 실패는 그 탄핵으로 이미 끝난 거고, 그죠? 지금 이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중요한 것은 이 국정농단이 일어나게 된 이 가장 기본 원인은 대통령 직책입니다. 그죠? 이 직책.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막갈량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 악마와 같은 거죠. 악마와 같은 이 대통령 직책, 이 대통령 자리, 이것이 문제라는 얘기죠. 그죠? 그것에 의해서 이 막강한 권력이 이것이 이쪽으로 서울에 있는 그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에게 압력을 가하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막 엄청나게 갖다 바쳤다. 그죠? 바쳐가지고 뭐 뇌물 강요라든지 온갖 죄가 지금 성립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건에서 가장 웃기는 논리는 이 중간에 있는 이 최서원이라는 이 최순실이라는 존재, 이건 아무 직책도 없어요. 이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수리 같은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하인, 자기 눈치만 보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드러난 상황은 뭐 이렇게 뭡니까? 여기에 이제 자문도 구하고 뭐 정신적인 의지적인 존재였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아무것도 없는 무소리 같은 이 존재에 대해서 징역 얼마에다 20년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 판결 굉장히 웃기는 판결 아닙니까? 나는 이 얘기했습니다. 이 판결이 참 웃긴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 옛날 제왕, 다시 말해서 임금이나 왕의 시대에 있던 이 대통령이 절대 권력이라 했단 말이죠. 그 당시에는 절대 권력. 선비들이 있어 사대부가 있어서 그것을 간언을 통해서 절대 권력을 제어는 했지만은 그러나 법률과 헌법에 의해서 그 권한의 한계를 제한받는 그런 왕권은 아니었더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그 절대 권력 하에서 예를 든다면 연산군이 있습니다. 연산군이 있다면 여기 장로수가 있죠. 장로수가 있으면 이 장로수에게 너 나에게 뭡니까? 귀비를 하라든지 내 여자가 되라든지 너에게 어떤 권력을 주겠다. 권력을 말만 해버리면은 말만 하면 이 장록수는 귀비가 되고, 귀비가 뭡니까? 우리나라는 귀비 제도가 있나? 중국은 내가 귀비 제도가 있는지인데 그거는 확신은 합니다만은 어떻든 여기에 궁중의 실력자가 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 직책의 권력 어떤 힘을 갖게 하려면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반드시 정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 헌법의 이 저거에 의한 이 법률적 규정, 그죠? 예? 이 규정이 있어야 이 사람이, 이 최순실이가 직책을 갖고 권력을 행사한다는 게, 그래야 이 대한민국에 그 모여 있는 그 잘난 사람들에게 협박하고 위협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뭡니까? 박근혜라는 사람의 그 무술이잖아요. 무술이. 박근혜는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자기의 권력을 집행하는 대통령입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은 최순실에게 어떤 직책과 그것을 줄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최순실이가 여기 붙어서 뭐 가가지고 누구 제일 잘난, 대한민국 제일 잘난 그 유명한 명문가 이거 이재용 씨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다, 협박을 했다, 뭘 했다? 직권남용이다? 이 직권남용이 논리가 성립될 수 없죠. 최순실한테는. 그렇잖아요. 아니, 이 자체를 최순실에게 직권남용이라고 그러는 이 자체를 적용하려고 그러면 대한민국 법원이, 대한민국이 이 사법부가 사실상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거죠. 그죠? 쉽게 해서 모든 것은 이 대통령 직책이라고 그러는 이 힘에 의해서 움직였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힘이 있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자, 그렇다면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 박 대통령이 24년에 180억 이거 처벌을 받았다 합니다. 그죠? 이왕 받은 거, 그죠? 가장 오늘의 얘기 요지는 이겁니다. 박 대통령이 솔직히 말해서 1심이고 2심이고, 그죠? 그거 받을 필요 없잖아요. 국민에게 지금이라도 사과하세요. 사과하고, 사과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정치적인 사과를 하라는 얘기죠. 내 부도덕에 의해서 모든 이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24년이라고 그러는 이 자체도 24년 아니라 감옥에서 40년도 살 각오가, 무기라도 살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이 논쟁을 그만두고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책임을 넘기지 마라 라고 하면서 지금 2심 재판 저거 하는 거, 사법 저거 하는 거, 2심 절차 올라가는 거 거부하는 게 옳습니다.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나는 이것으로서 충분하니까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국민의 혼란과 이것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서 사법 논쟁을 끝내자 라고 하는 것이 옳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아마 뭐 발끈할 애국 세력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무슨 얘기냐?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2심에서 3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금 현재 사법부가 진행하고 있는 이 절차는 결코 그렇게 만만한 절차가 아니라는 얘기죠. 더욱더 불리해집니다. 나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허니 외국 세계적인 양반들 그런 얘기를 합디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무슨 죄가 있다고. 아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무조건 석방하라 얘기를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자기 자신이 대통령이 헌법과 법에 의해서 올라갔듯이 지금 헌법과 법의 절차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 진행되고 있는 이 사건이 진행되면 될수록 그 뼛속까지 분해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이 태블릿 PC 사건이 딱 터지자마자 내가 했던 얘기는 그겁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자체,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이건 정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탄핵 판결 이전에, 그죠? 탁 털고 나왔어야 돼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국회에서 탄핵 가결이 들어가기 전에 모든 걸 내려놨어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이
양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랬더라면 이 사태는 지금 같은 이런 사태로 발전하지 않았어요. 자, 지금도 지금 현 상황에서도 미련이 남아서 20, 30으로 올라가겠다? 안 그러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시는 게 훨씬 이익된다. 그리고 최순실 이 문제, 최순실 같은 이런 어떤 존재, 이런 존재, 이게 지금 뭐 어떻게 저거 하고 있는데 이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최순실 여사를 변호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법 정의든 우리나라에 집행되고 있는 어떤 이 현재 역사에 기록될 이 사건의 진행의 논리에 있어서 반드시 합리성이 필요로 하다. 그 합리성을 가지고 요구할 것 같으면은 대한민국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는 이 대통령 직책을 가진 이 청와대에서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최순실이라는 존재가 무슨 뭐 어떤 직책과 권한이라도 가진 것 같지, 그죠? 그래가지고 뭐 얼마 무슨 직권 남용 이렇게 이제 재판 판결이 나오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넌센스더라는 얘기죠. 이것이 조선 왕조 시대 때 같으면 가능합니다. 연산군이 장록수에게 적석 뭡니까 벼슬을 내리는 거 마찬가지로.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렇게 적석 벼슬을 못 내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지금 서울에 그렇게 많이 포지해 있는 그 똑똑하고 잘나고 법률까지 그 권한, 대한민국의 국민의 권한, 권리 이 자체를 잘 운영한다는 사람들이 전부 뭡니까? 여기서 최순실 앞에서 자복했습니다. 엎드렸어요. 최순실 앞에서. 이 사건을 최순실이가 무엇해서 그렇다? 이건 아니죠. 이건 기본적으로 모순이라는 얘기죠. 이 진행되고 있는 이것은 옳지 못하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자체 사건을 다시 말해서 박 대통령이 되기 전에 51% 됐죠. 이전에 이 49%가 이를 갈고 칼을 갈다가 이것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그 정치적인 뭐 어떤 그거에 의해 가지고 막 뭐라고 그러죠? 막 얽어맨다고 그럴까요? 그죠? 지금 뭐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흔히 얘기해서 중국 뭡니까? 속담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사람이 이 3인이 모이면은 없는 호랑이도 있게 된다.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 이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러한 형편없는 사회가 되지 않아야 되고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만들어지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를 지금 현재 박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이 사법 판결 이 사건을 깨끗하게 우리가 정리해야 되고 올바르게 정리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두말 하지 말고 그죠? 두말 하지 말고 여기서 끝내는 게 맞습니다. 24년 그 이상도 못 벗어나요. 왜 그런가 하면은 최순실 사건 같은 경우 왜 최순실 사건을 내가 지금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 최순실에게 20년 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게끔 하지 말고 그죠? 박 대통령이 다 뒤집어 서세요. 예? 다 뒤집어 서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모든 원인이 박 대통령에게 있어요. 최순실은 이용해 먹었죠. 박 대통령. 그죠? 이용해 먹었잖아요. 그죠? 자기가 편하게 어떻든 이용해 먹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이용해 먹었지만은 결국은 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여기서 잘못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이 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 다 뒤집어 서면서 그죠? 여기서 끝내는 게 맞습니다. 난 그렇게 봐요. 그 괜히 이 문제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다시 말해서 냉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감정적인 차원에서 우리 불쌍한 박근혜 대통령 뭐 이러면서 지금 뭐 애국세계라는 분들이 또 그러고 있는데 이 문제를 괜히 여기서 어떤 탈출구를 잡아가지고 정의를 내세우고 이 사건은 그 한마디로 막 그 박 대통령이 나와서 이규채
그 누구죠? 그 한국일보 그 뭐 경제 뭐 무슨 뭐 있죠? 그분 얘기들 그 TV에 나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엮어도 너무 엮었다라는 얘기하듯이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뭐에 속았다 등등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죠. 딱 모든 것은 내 잘못에 있으니까 그죠?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내는 것이 좋다. 국민 분열, 국론 분열 이거 원치 않는다. 라는 이 그 성명서를 내면서 끝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예를 든다면은 다음 정권 때라든지 그죠? 이 국민 통합, 이 화합 차원에서 사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어떻게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은 예,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잘 되려고 그러면은요 이 합리적인 논조, 의견 이것이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에 의해서 국민 여론이 주도되어야 되고 그것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이끌어져야만이 대한민국의 앞날이 창창합니다. 창창한다는 뭐냐면은 우리 지금 밑에 세대들 그러죠. 젊은 세대들 또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이 다음에 그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었고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때에 우리나라가 한마디로 그렇게 암흑기 혼란스러운 사회가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 현 이 상황에서 그 합리성도 논리성도 없는 그 막무가내 주장이 난무하고 그것에 의해 가지고 국가가 혼란이 되고 이러면은요, 그죠? 그 좌우 이념 분열 과거에 그랬잖아요. 우리 45년도 이 뭡니까? 이 해방이 되자마자 대한민국은 사실 지도자가 없었죠.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1950년 이 6.25 동란이 터졌잖아요. 그죠? 여기서 수백만이 죽었잖아요. 수백만. 이 수백만의 대한민국 국민이 죽었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그만큼 대한민국이 사람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좌우 대결 뭐 이래가지고 온 나라가 지금 얼마 전에 4.3 사건이 있었지만은 그 제주에서 양민이 얼마 죽었죠? 뭐 공식적으로 한 10만이 뭐 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 피해의 역사죠. 우리 지금 지난 7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그런 일은 학살 수백만이 죽은 데 대해서 비통해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럽디다. 중국은 뭐 수천만이 죽었고 뭐 북한은 얼마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런 소리 하지 맙시다. 진짜 잘못된 거예요. 예? 진짜 대한민국의 인재가 사람들이 이 합리적인 이런 어떤 저거에 의지 안 하고 그렇게 이 정치적인 이 견해의 이 무지 이거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 수없이 죽는 이런 건 진짜 미개인 야만 국가의 일입니다. 예? 우리 이 역사는 반복하지 않아야 되죠. 지금 현재 되고 있는 박 대통령 이 문제도 탄핵 문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갈등 문제도 모든 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잘 해결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더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 아니고 적정선에서 빨리 마무리 짓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빨리 국민 통합이 돼야 되죠.
그래야만이 그것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만이 빨리 저걸 해야만이 흔히 얘기해서 지금 뭐 좌파든지 우파로 지금 나눠 가지고 막 되게 싸운다고 그럽디다. 이거 굉장히 이거 아주 후진적이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후진적이죠. 여기에 매몰되어 가지고 우리 이 부끄러운 역사는 끝내는 게 좋다. 이 말씀을 오늘 제 임재원의 논천에서는 말씀드리면서 이 얘기를 끝내고자 합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